자, 오늘은 두 개 할 거고요. 교재 PC고요. 교재 PC고. 주제 통합 두 개입니다. 주제 통합 두 개. 옛날에는 첫 지문부터 할 건데, 이거 뭐라 그러냐? LP. 프리스트 LP 지문이라고 하는 건데, (1) 8학년도 9월 평가원 지문입니다. 얘를 후딱 해버리고 한 10분, 15분 정도 쉬자고. 주제통합이라는 장르잖아요. 주제통합. 요게 아주 강조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평가원에서. 주제통합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주제통합적 사고. 주제통합적 사고가 뭘까? 첫 페이지 한번 펴볼래? 첫 페이지? 교재 첫 페이지. 지문 말고. 지금 당장 지문 볼 건 아니라서. 요게 이제 EBS에서 안내해주는 주제통합 지문. 요거, 지금 요거. 요게 EBS에서 안내해주는 주제통합 지문의 개념이거든?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주제통합 분야의 글이란 동일한 화제나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요 다양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뻔한 거예요.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 동일한 시선, 완벽히 동일한 시선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자. 그래서 A 그리고 B 이렇게 양자가 존재하는데 A랑 B 사이에서 반드시 대조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그냥 가나 지문 나오면 무조건, 요즘은 가나로 나오니까 가나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문이 한 명이 나왔잖아. 만약에 가지문에서 한 명이 나왔지? 그러면 얘가 뭔 얘기 하는지를 이해만 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하고 나서 얘와 비교되는 내용들이 다음 지문에 나올 거니까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되고 그냥 나지문을 읽으면 그냥 비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되게 만들어야 돼.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수학이랑 똑같다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는데, 손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손으로 정리를 반드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아까 우진이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막 근거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내가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렇게 한 거는 되게 좋은 방식, 좋은 습관이야. 좋은 습관. 되게 좋은 습관인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려면은 만약 그렇게 한번 하고, 근데 우리 숙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 해결이 될 거야. 근데 오늘 본 지문들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집에 가서 혼자 다시 정리를 천천히 해보려 그래도 안 되는 녀석이 존재할 거거든? 그런 녀석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점점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뭔가 만들 때 처음에는 투박하지만 그걸 계속 만들다 보면은 점점 매끄러워지고 점점 이뻐지잖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A 부분에서 몇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주체에서도 몇몇 개가 있어요. 쉬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서 특징들의 1:1 대응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쉽지 않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는
3개, 얘는 4개, 그리고 얘는 뭐 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대1 대응도 안 돼요. 얘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는 여기서 이 빨간색 특징을 가진 말을 한 번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얘를 읽다가 이거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자기가 읽으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문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첫 번째 지문은 가가 없었잖아. 첫 번째 지문은 가가 없었는데 사실 나눠보면은 가는 존재합니다. 좀 이따가 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목록의 두 번째 보면은 여러 글을 대조하거나 비교하면서 읽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글을 2개를 주면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똑같은 글을 여러 번 볼 거고, 그리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을 하는 글들도 많이 볼 거예요. 특히 정치색이 담긴 글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색이 담긴 글들이. 이쪽에서 이쪽 사건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 저쪽 사건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이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사건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똑같아. 상대방 정당 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록 세 번째를 보시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있는데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상호간에 이 텍스트라는 게 글이잖아. 그러면은 글의 성격, 뭐 글성 이런 식으로 직역이 되는데 이거를 상호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글과 글이 연결이 된다. 요거를 상호 텍스트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글과 글을 연결 지어주기라고 보면 됩니다. 멋있어 보이는 글이긴 단어긴 해요. 자, 지문 가보자. LP 지문입니다. LP 지문이고 혹시 책 표지를 봤으면 아시겠지만은 교집합을 꼭 찾아야 됩니다. 주제 통합은. 근데 이 교집합을 억지로 찾아야겠다라고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풀이나 처음에 문제 풀면서 읽을 때나 그때 안 되더라도 복습하면서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교집합이라는 녀석은 자동적으로 찾아져요. 교집합을 찾고 그 교집합 부분에서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냐 다른 얘기를 하냐 요거를 정리해내는 게 주제통합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근데 원래 지난 시간에 이제 원래는 과학이 순서였어야 되는데 책 그 아래에 오타가 났어요. 주제통합이어야 되는데 과학기술로 써놔가지고 글자 오타가 났는데 과학기술을 할까 주제통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제통합은 인문사회 파트가 많이 나와서 그냥 주제통합 먼저 하고 과학기술은 요 다음에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요. 요거를 진짜 사실 요게 답니다. 사실 요게 다고 나머지는 인문, 사회 분야를 할 때 했던 그대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생각해봐. 인문에서 어떤 학파, 어떤 이론, 어떤 사람, 학자, 어떤 주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니? 무조건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읽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파악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세부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걔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를 한 줄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고. 고전역학 일단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 고전 역학이랑
양자역학이 대조가 되고 있죠. 자,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요건 조건입니다.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고전역학에 따르면은 이 초기를 안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랑 두 번째 특징도 확실하다. 첫 번째는 측정이 된다 입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입니다. 공존할 수 있다.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을 하는 것은 우리 전에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전에 인문 영역 할 때 배웠던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니?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 단어 떠올려 보세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 공존은 동시에 존재한다잖아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하는 걸 두 글자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상호 텍스트성이거든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한다. 이걸 두 글자짜리 한자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모순입니다. 요게 모순이에요. 모순 기억나지? 모순 되게 강조했었잖아.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한데, 자,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돈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요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이에요. 양자역학은 너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었으면 하는데, 자기 전에 그런 과학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보는 취미를 들였으면 좋겠어. 물론 자기 전에는 한두 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좋아. 그래야 잠을 푹 잘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보는 사람은 여기 존재하지 않잖아. 당장 나만 해도 자기 전까지 걔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얼굴에 확 떨어뜨린 다음에 잔단 말이야. 내 친구 중에 이제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이빨 깨진 애도 있거든. 너 조심해라. 입 다물고 봐야 돼. 재밌어가지고 막 이러고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다가 한순간 이렇게 되면은 얘가 모서리로 떨어지면은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앞니 깨져가지고 앞니에 허옇게 뭐 하고 그랬어. 아무튼 간에 양자역학이 되게,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싶었냐면, 양자역학이 우리의 수면에 굉장한 도움을 줘요. 양자역학 막 치다 보면은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떠드는 거 있거든. 한 번도 완주를 못했고, 한 번도 완주를 못하고 언제나 꿀잠을 잤단 말이야. 꿈도 안 꾸고. 양자역학이 왜 어렵냐면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누구지? 올백머리한 할배 있는데 흑백 화면으로 막 인터뷰한 엄청 유명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간에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지구에서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교수님들, 양자역학이 전공이고 그쪽 연구소, 그쪽 박사들을 키워내고 대학교에서 강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양자역학 권위자들도 전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우선 양자역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강연 시작 전에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왜?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뇌 속에 박혀있는 그냥 인생에서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모순이잖아, 모순. 모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양자역학이거든. 자, 그래서 하지만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 둘 사이에서 일단 대조를 시키자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도 이제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이 둘 사이에 빨간색으로 대조 화살표 하나만 그어주세요. 고전역학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 양자역학.
양자역학에 의해서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자, 이 화살표 긋고 집중해서 여기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1문단에서 이게 평가원이 정말 글을 아름답게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볼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문에서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지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독해하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 어디라 그랬어? 1문단이라 그랬지. 1문단. 1문단에 진짜 많은 내용이 녹아 있거든. 우리가 평가원 거를 분석을 하면서는 얘를 캐치하고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막히는 거, 오늘 봤던 뭐 해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10번, 15번씩 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할 때마다 집중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가정을 해봐. 너네는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이 퍼져 있지만은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 국어 공부를 할 때는 해겔 지문만 분석만 하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 한 번 하는 걸로 절대 안 되거든. 딴 거 엄청 할 거 많은데요. 모의고사는요? 뭐 마더텅은요? 안 해도 돼. 자기수 안 해도 돼. 그냥 해결 지문 하나만 끝까지 분석하면 돼. 단 분석을 한 번 할 때마다 이 분석을 끝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세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모르는 애를 이해시킬 수 있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은 1문단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몇 줄 안 되는 1문단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읽었던 맨 마지막 줄에서의 는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는에 박스 한번 쳐보세요. 미시 세계에서 는. 그래서 고1 때 문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1 때 너네 이제 고2니까 다 까먹었다고 안 하겠지? 고1 때 했던 거잖아. 이거 뭐야? 는? 보조사죠. 보조사. 역할은 뭐죠? 역할. 보조사니까 조사겠지. 이 는의 역할이 뭐야? 는이 붙으면 뭐가 생기는 거야? 대조가 아닙니다. 의미강조도 맞죠. 대조도 맞을 수 있어요. 의미강조도 맞죠. 근데 정확한 역할이 뭐야? 제한보조사입니다. 제한보조사라는 용어가 100% 확실하게 딱 학술적으로 들어있진 않아요. 근데 는이란 녀석은 의미가 얘는 그렇지만 나는 이라는 거야.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얘는 이라는 거야. 제한을 두는 겁니다. 범위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아까 우준이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제한을 둔 범위 바깥의 애들이랑 뭐가 일어나? 대조가 일어나. 그리고 얘만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강조가 되는 거야. 미시 세계에서는 뭐가 된다고? 이 공존입니다. 그리고 3점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5번 문제. 기역, 리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기역, 리은 주어 뭐예요? 주어는 전자입니다. 디귿, 리을 주어 뭐예요? 팽이입니다. 자, 전자 미시예요? 것이에요? 미시고요. 팽이는 것이입니다. 라고 지문에서 미시 예시 줄 때 전자를 줬고요. 것이 예시 줄 때 팽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거는 미시 세계에서는 베타가 성립한다예요.
요거를 놓쳤으면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제대로.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지문 돌아가. 지문 돌아가. 문제 계속 보지 마. 지문 돌아가. 사실 이런 것도 상호 텍스트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가자, 이제. 자, 미시세계에서의, 그래서 1문단에서 미시세계에서 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2문단에서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미시세계를 주면 되는데 미시세계만 줘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거시부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거시가 있고요. 또 이 둘이랑 미시, 거시랑 미시 둘을 대조를 또 해야 돼요. 거시세계, 여기 편하게 읽으면 됩니다. 거시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에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팽이의 회전 방향은, 자, 여기 밑줄,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읽어보면 이와 달리 해가지고 또 둘 사이에 대조를 주고 있죠.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는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여기 밑줄 두 상태가 공존. 방금 전에 거시에서 밑줄 친 데랑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자, 여기도 밑줄, 관찰을 통해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 또 읽어보면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여기도 밑줄,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 거시라는 녀석, 그리고 미시라는 녀석. 자, 거시라는 녀석은 관찰 이전에 확정이 됐고요. 미시세계는 관찰 이전에 글자가 안 써지냐? 공존을 하고요. 거시세계에서는 관찰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을 할 뿐이죠.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뿐이다. 관찰로 확인을 할 뿐이고요. 미시세계에서는 관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절로 가보세요. 고전역학으로 가보세요. 고전역학으로. 고전역학, 양자역학입니다. 고전역학, 양자역학. 고전역학, 양자역학에 지금은 이제 글의 흐름 때문에 요렇게 이제 1문단 그리고 2문단 지금 요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그대로 요쪽으로 덮어 씌우면은 사실은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 했었던 는 있죠. 요 는에 의해서 요 거시랑 미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자, 봐봐.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은, 여기서 또 한번 해봅시다.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은 각각 거시와 미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공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공존해야 하네. 그렇죠?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 의미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공존해요. 그렇죠? 고전역학, 미시세계에서 공존해야 안 해. 공존 안 해요.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요 지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냥
요렇게 본 것뿐만이 아니고 거시, 이 아까 그 는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거시는 고전이든 양자든 공존 안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는이라는 한 글자부터 시작이 된 거야. 아름다운 거지. 자, 가보자.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요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밑줄 추론 문제란 말이에요. 밑줄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기억을 보시면 기억에 있는 문장, 이 밑줄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최대한 덜 활용해가지고 답을 만들고 싶은 게 출제자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인슈타인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던졌지에 대한 답을 지문에서 찾아서 한 줄로 서술하시오라는 약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할 일도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보통 이거는 이제 약술 논술하는 시험에서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밑줄 추론 문제는 근처에서 찾아보라 그랬죠? 자,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기억 앞에 몇 어절 앞에 있나요? 기억 앞에 아인슈타인은 의미 있어요? 없습니다. 앞에 때문에 의미 없고요. 힘들었기 때문에 얘도 의미 없죠. 그 앞에 봐봐.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말과 아인슈타인이 물어본 질문 기억은 사실상 동의어입니까? 아닙니까? 동의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해보자 이거야.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그리고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는 말은 배타적인 상태는 공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찰로 인해 물질의 상태는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야. 자, 봐봐. 답은 이제 여기에서 나왔는데 관찰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만 더 있어 보이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왔던 말을 써보면 관찰 이전에 확정이 된답니다. 했던 말 그대로예요. 했던 말 그대로.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대로. 관찰 이전에 확정된다라는 녀석이 이제 1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1번 문제의 답 선지는 3번이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그대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질문 다시 가자. 최근에는 상호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여기 상식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상식적인 생각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와 비슷한 의문은 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전 논리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지문 첫 문단 첫 번째 나왔던 고전 역학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요 세 개를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을 지으세요. 이 지문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디 들어갈까요?
역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컴퓨터 주요 소재를 나열을 해보면은 요렇게 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구체적이고요. 얘도 구체적이고요. 얘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기에서 사례로 구체화를 시켜줬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여기 세 갈래에서 나온 모든 문제는 사실은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문단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 내기 위해서 추가한 문단이고, 만약에 최근에 가나 지문 구분에 따라 가지고 지문을 구분을 해보면은 이 얘가 가고 얘가 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논리학으로 가는 겁니다. 논리학. 얘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면 돼. 자, 고전 논리. 그리고 프리스트죠.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 자, 진리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연습 문제 숙제하면서 몇 개 TF 있는 것들을 좀 봤을 텐데요. 진리치라는 녀석은 수학에서의 값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진리치는 값이에요. 수학에서 값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아니면은 요즘에 뭐 다른 문제들은 값을 주고 미지항을 구하게 만들거나 미지항을 안 주고 값을 구하게 만들거나, 이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고전 논리, 논리학에서의 값은 진리치예요. 진리치는 값입니다. 그리고 논리에서의 값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고전 논리에서는 뭐? 그쵸. TF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는 TF로 알고 계세요. True, False예요. True, False. True, False. 수학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특정한 문장 혹은 특정한 명제의 계산값이 t 또는 f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참 아니면은 거짓이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또 그러나죠. 일문단위랑 구조가 똑같아요. 일문단에서는 고전역학에 따르면 하지만 양자역학, 지금은 또 고전 논리는 그러나 프리스트.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그래서 고전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줬는데 프리스트는 T, F 그리고 T and F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아까까지 봤었던 단어 하나로 연결을 지을 수 있지. 뭐죠?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상태. 왜 TF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죠? TF는 모순 관계다. 잘 말했어요. 왜 모순 관계야? T에다가 낫을 붙이면은 F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이제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녀석은 무엇일까요? 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구조와 똑같이 미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를 먼저 이야기했듯이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지시적 문장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거짓말쟁이 문장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다? 자기 지시적
문장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요 자기가 것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요 문단은 넘어가고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다음 문장 가봅시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요게 1번 그리고 요게 2번이죠. 그렇다면은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자,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if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면 혹은 거짓말쟁이 문장이 거짓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거짓말쟁이 문장이 있어요. 만약 얘가 참이야. 그래가지고 이건 참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이 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문장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죠. 왜?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래며.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참으로 가정을 해봤는데 거짓이 나오게 되고요. 거짓으로 가정을 했어. 이 문장은 거짓이다란 말은 거짓말이야. 그러면은 뭐라는 거야?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또 참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가정했을 때 거짓이 되고 거짓으로 가정했을 때 참이 되네. 따라서 얘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야. 종현이,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잘났어? 모두 다 이해하고 이제는 졸면서 너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언제부터 할 거야? 뭐 2027년에? 언제 할 거야? 아니, 후회한다니까. 후회. 야, 너가 이 새끼야. 야, 너가 나중에 후회를 할 게 100%인 게 내 눈에 보여. 100%라니까. 100%? 100%? 100%. 100% 후회를 할 거야. 100% 후회를 할 건데 너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후회를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왜 후회를 할까? 아씨 1학년 때 왜 놀았지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계속 공부를 안 해도 후회를 해요. 왜 할까? 그때까지 왜 안 했지라고 한다니까? 내가 2학년 여름에 그 후회를 했다고. 2학년 여름에. 내가 2학년 여름에 수학 점수가 이제 50점대가 나오고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까지 건너서 올라갔어. 왜? 교과서를 풀었는데 다 맞지 못했거든. 그럼 모르는 거 있다는 거잖아. 지금 중1 교과서 풀면 다 맞을 자신 있어? 없어? 그럼 너도 중1로 넘어가. 올라가. 뭘 아니오야. 맞아야지. 나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삼각형 나온 문제에 적용하지 못해서 틀린 사람이야. 배치고사 때. 뭐 콧방구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등 못 긁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거야. 그냥.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안 했던 겁니다. 하다 보면은 누구보다 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종이는 언제 시작한지 내기할 사람. 농담입니다. 저는 일단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짜로 좋은 머리 놓다가 왜 썩히고 있냐. 너 다른 과목도 점수가 떨어지고 있지 않아? 국어가 제일 먼저 떨어졌고 이제 수학이 차례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아니야? 국어는 아직 괜찮아? 수학이 먼저 떨어졌어? 안 떨어져? 원래 낮아? 뭐? 국어? 국어야, 국어. 2학년 되면 어떡하냐, 2학년 되면.
그래도 너네 때까지는 아직 괜찮아. 화작으로 튈 수 있잖아. 튈 수 있잖아. 올해 1학년 된 애들은 못 튀어. 걔들은 의무야. 정해져 있어.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의무 과목이라고. 의무 과목으로 문법이랑 화작을 다 해야 돼. 마치 선생님 수능 볼 때 선택 과목 탐구 4개를 봐야 했던 것처럼 4개를 봤어요. 4개를. 자, 아무튼 간에 얘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반면 그 다음 오른쪽 단에서 이제 그 문단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사실은 한 겁니다.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배타적인 상태의 공조는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친절하게 문단 끝날 때 글쓴이가 줬어요. 너네 이거 연결 지어라 라고 준 거야. 너무 친절하게. 그냥 주면은 연결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줄게 라고. 고전 논리에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인 LP를 제시했다. 자, 이제 LP를 이해하면은 요 지문은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논리학적인 어떤 증명 과정이 지문에서 등장한다면은 거기에서 제시해주는 녀석한테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온 녀석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거는 진짜 중요해. 그대로 따라가면 그림이 나와. 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구조가 나와요. 그냥 글을 보면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떠올려내는 것으로 끝나면 돼. 궁금하면 뭐 하면 된다고? 철학과 가시면 돼요. 철학과가 커트가 제일 낫잖아. 철학과 가면 돼. 철학과 가서 막 니체 막 이런 거 배우고, 제가 니체에서 이제 튀었습니다. 2주차 때. 나는 내 전공이 안 맞았다 그랬잖아. 암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 말고 타 전공을 많이 들었어. 내가 문과잖아. 공대 전공도 들어서 막 컴퓨터 전공도 듣고 다 A 나왔어. 근데 내가 유일하게 타 전공, 내가 막 2학년 때, 막 3학년 때도 4학년 거 듣고 그랬거든. 유일하게 도망친 것이 바로 과목 이름도 기억나요. 4학년 수업이거든? 4학년 수업은 4땡땡땡 이런 식으로 교과 코드가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다른데 연대는 이랬습니다. 현대 철학의 이해. 보통 이제 이해라는 말을 쓰면은 1학년 수업 아니냐고. 현대 철학의 이해. 근데 4학년 수업이야. 그리고 교재로 뭘 쓰나 봤더니 이제 교수가 해외 원서를 자기의 말로 번역을 한 건데, 교수들은 수업을 잘하고 글은 잘 써야죠. 하지만 그 글을 잘 쓴다는 게 독자에게 친화적인 글을 잘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들 세상에서 의사소통이 되면 돼. 이 사람 논리학, 철학 쪽 사람이잖아. 철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외국 철학자들 원서 보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원서를 보고 그 원서를 자기의 말로 번역하고 수정해가지고 낸 책, 요만한 150, 200페이지 책짜리 이제 학교 서점에 가면은 교수들이 수업 교재로 이제 발주해 놓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뭐 2만원, 2만 5천원 주고 샀었는데, 와, 2주차 때 수강 철회를 했어요. 2주차 때. 어마어마했어. 그거 말고 논리학 수업은 재밌습니다. 논리학 수업이 이제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 아니다. 뭐야 이거. 모순 관계 이야기할 때 A와 B 전체를 합친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A 또는 A와 B가 아니고 B를 not A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조건 A 또는 not A이고 이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요 말이 요거예요, 요거. A 또는 not A라는 게 뭐야? 이 둘 중에 하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A와 not A의 합집합인 거죠. 요런 거를 이제 그 논리학에서는 얘들을 수학적으로 좀 비슷하게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는 영역인데 그건 재밌었어요. 내가 수학, 경제학 뭐 이런 거 내가 좋아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수업을 듣고 나는 국어 지문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항상 궁금하면 대학교 전공을 철학과를 가라라고 말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로 근데 또 그렇다. 궁금해가지고 가잖아? 궁금한 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다양한 다른 어려운 것들을 알게 돼.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수많은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증명이 되고 증명해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핵심만 따다다닥 정리해가지고 표로 정리할 수 있게 준 거란 말이에요. 자,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이 전권 긍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권 규칙, 그런데 LP에, 그냥 문단 처음부터 가자.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했다. 그런데 LP에서는,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라는 말과 동의어를 앞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밑줄 쳤어요. 표시했어요. 어디 있어? 상호배타적? 아니지.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상호배타적인 거고요. 그쵸. 상식적인 생각들입니다. 상식적인 생각들. 왜? 왼쪽에다가 상식적인 것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때려 박은 거잖아. 왼쪽에다가 고전을 놓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상호배타적인 상태의 공전을 넣은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직관적이라는 게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상식적이라는 말이야.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까지 밑줄 치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랑 같은 말을 찾으면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공존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규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왜? 고전에서는 이렇게만 나와야 되잖아. 근데 LP에서는 뭐까지 나와? 이거를 바탕으로 뭘 준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참 이 논리가 그 증명 같이 봤으면 알겠지만은 콰인 포퍼 나오는 그 지문 있잖아요.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 지문. 그거를 봤으면 알겠지만 논리에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것은 요것에 대한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가 세운 어떠한 과정을 반박을 해보겠다라는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전권긍정이라는 녀석이 고전 쪽에서는 성립을 하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규칙이니까. 자, 봐봐. 그냥 가는 거야. 자, 니은부터 봅시다. P면 Q이다. 자, 조건문. P면 Q이다 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후건인
Q도 참이어야 된다.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은 얘도 당연히 참이어야 된다라는 녀석이 전권 긍정의 규칙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봐봐.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요게 전권 긍정의 규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근데 조건문이 조건문이 맨 마지막에 와야 되고 P이다, Q이다,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문은 갖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준대로 하는 겁니다. 준대로. 전권 긍정의 규칙이랑 규칙이란 조건문이 참이고 전권이 참이면은 후건은 반드시 참이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LP를 줬단 말이에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LP라는 녀석이 왔는데 요 LP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여기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전권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은 후건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죠. 왜? 그게 전권 긍정의 규칙이니까. 근데 아까 문단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론을 준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로 결론을 준 거야. 왜?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보고 이해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권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밑줄은 쭉 그을 건데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봐. 자, LP에서 조건문의 전권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만약에 거짓인 경우,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권은 참 또는이 아니네요. 참 또는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하자. 요렇게 준 거죠. 요렇게. 얘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얘는 만약에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립할 수 있는 녀석이 뭐야? 이게 T여야 돼? 아니면 T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돼? TNF여야죠. TNF여야 얘 이렇게 해서 얘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녀석이 이어지면서 왜 여기에 F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니? 호기심 있는 학생이면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철학과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얘는 이걸 니들이 학술적으로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고 LP라는 데에서는 직관적인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직관적인 규칙이 뭐냐면 고전 논리에서 성립하는 전권 긍정 규칙이라는 거야. 이 규칙은 요런 그림인데 LP로 가보니까 이게 안 된다.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성립하는 요 논리에서는 요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권 긍정의 규칙의 성립이 하나요, 안 하나요? 얘랑 얘가 같으면 얘는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죠. 참인 동시에 거짓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 얘는 그냥 거짓이 됐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림이 맞지 않다로 끝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글을 보는 게 아니고 얘 이런 녀석이 나오면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이 맞지 않네요. 왜? 얘네 둘이 똑같으면은 얘도 똑같아야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은데 얘는 다르네요. 요걸로 끝난 거야. 너무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림 찾기 같은 거잖아. 글로 표현해 놨을 뿐이지. 비록 전권 긍정 규칙이 성립하진 않지만
바로 이전 후건은 거짓이 된다까지가 밑줄 치으시는 겁니다. 100%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을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왜 의의가 있어요? 당연히 의의가 있죠. 양자역학이라는 게 진짜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됐잖아. 어떤 실험으로 알게 됐어? 이중 슬릿 실험으로 알게 됐죠. 어떤 암실에 구멍을 하나를 뚫었습니다. 구멍을 하나를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빛 입자를 타타타타타타타 쏴요. 그러면은 이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빛이 여기에 쏘아진 흔적을 조사를 하는 실험을 했단 말이야. 실험을 해보니까 암실에 아무도 없이 그냥 문 탁 닫아놓고 빛을 타타타타타 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얘가 파동의 모습으로 찍혔대요. 너희도 알잖아. 빛이 이렇게 쏴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이 작은 구멍, 그 구멍 너비만큼 이렇게 찍히니? 아니면은 아침에 자다가 방에 있는 암막 커튼이 살짝만 열려 있어도 온 방안이 고통스러워져. 온 방안이 고통스러워지잖아. 그래서 파동의 형식으로 찍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빛은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뭘 추가를 했냐면은 요 모습을 우리 카메라로 찍어보자. 이거 뭐 확성기 같지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로 찍어보자. 카메라로 찍어보자 해가지고 카메라로 이제 요 찍히는 요 모습을 찍은 거야. 찍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가 벽에 따따따따 박힌 것처럼 찍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관찰에 의해서 파동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파동일 때는 이 빛의 입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자역학이라는 녀석은 전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잖아. 전자는 어디 있어요? 그 원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원자 안에 뭐가 있지? 소립자가 있나? 양성자랑 전자로 이루어져 있나 원자는? 중성자랑 전자야? 빨리 알려주라고. 행정학과 빨리 알려주라고. 그치. 원자 핵이랑. 자, 원자 핵이랑 이제 전자 기본적으로 전자 2개 아니면은 어떤 학생들은 전자 4개, 6개가 안정적인데요 라는 말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상식을 통해 알고 있어요. 왜? 국어 지문에 나왔으니까. 그냥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림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그림은 틀린 그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왜? 전자의 위치는 뭐라고? 전자의 위치는 뭐라고? 지문에 나온 말 그대로 관찰하기 이전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는 A 구간에 있을 확률 몇 프로, B 구간에 있을 확률 몇 프로, C 구간에 있을 확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확률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파동의 형식이니까.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틱 찍어봤더니 원자핵 전자가 찍혔더라 이거야.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는 거거든. 그래서 빛은 입자네? 그러면은 관찰로 인해서 상태가 결정되는구나. 이 이중슬릿 실험이 사실은 이 양자역학을, 제가 알기로는 양자역학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고요. 비판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찍어보니까 양자역학을 너무나도 잘 뒷받침했다. 이런 실험으로 알고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장 A4 용지 정도의 두께의 상식을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학교 가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대학 안 가도 되겠지?
유튜브에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이중슬릿 실험. 양자역학을 극단적으로 증명해주는 녀석이죠. 자, 넘어가. 자, 2번. 보기가 졸라깁니다. 근데 2점짜리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인 이유가 뭐야? 보기 정리된 사람? 보기 정리.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 되게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요 몇 곱하기 몇 표를 되게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2 곱하기 2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이 오른쪽에 세 줄까지 가는 표는 거의 안 나와요. 왜?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국어 시험의 영역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계산도 단순한 산수 아니면은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크기 비교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봐봐. 누가 더 커요? 왜 왼쪽이 커? 이 수준의 질문을 안 한다고. 알았어? 이 수준의 질문 안 한다고. 왜 왼쪽이 커? 이거 두 개, 뭐, 아래든 위든 똑같이 해보면은 차이가 나겠죠. 이건 이제 너네는 아래를 똑같이 해가지고 비교한다고 봤잖아. 근데 아래를 굳이 안 똑같이 해도 돼. 위를 똑같이 해도 되잖아. 그치? 위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고, 뭐.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만 하나. 사람이 살면. 밤 내가 틀렸니? 안 틀렸지?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살짝살짝 쫄리거든. 그래서. 나도 수학 100점이었어. 단, 수능이 끝나면 모든 것을 까먹습니다. 마법처럼 까먹어. 재미도 뭐 되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냐? 수능 끝나고 나서 수학 관련한 것들, 과학 관련한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치? 되게 뭐랄까 그 순간을 위해서 너네 수험생활이라는 게 엄청 힘든 힘든 과정이잖아. 그래서 푸드파이터 같은 느낌으로 이 급식을 다 먹는 이 순간을 위해서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먹은 다음에 우리가 푸드파이터가 아니잖아.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 으악! 토를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뇌는 토를 하는 거야. 그동안 3년 동안 들어갔던 것들이 막 토해져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개념원리 예제가 안 풀려요. 정석은 너무 어려우니까 다루지 않고 개념원리 예제, 뭐 지금 너네가 말하고 있는 센 뭐 이런 책에서 맨 앞에 있는 예제가 안 풀려. 뭐 등차 수열의 뭐 등비 수열의 뭐 공차 뭐 이런 거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풀려요. 자, 일반 비트수 n개, 양자 비트수 n개 똑같죠? 연산 일반은 비트수가 n개면은 연산 몇 회 해야 돼요? 예, n승 회를 하면 되는데 양자는 단 1회. 자, 그럼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비트 수가 늘어나면은 요 횟수는 그냥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왜 횟수죠? 한자인데요. 왜 사이시오 표기를 하는 거죠? 그쵸. 한자에서 그렇지. 뒤지게 외웠지. 예. 한자어인데 된소리되기 발음이 나오는 시옷을 표기해야 되는 예외인 6개의 한자어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 횟수라는 녀석이 일반은 점점 이걸 무슨 식으로 증가한다 그래요?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급수적 말고 좀 더 있는 말 있는데? 기하급수적 맞나?
야, 내 급수라는 말을 쓰기가 싫어서 그래. 무슨 적인데? 산술적, 산술적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건 왜 떠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급수적 맞지 않나? 곱하기 하는 게? 아닌가? 얘는 곱하기 하면 2 이런 건가? 기울기 2인. 아닌데? 2, 4, 8, 16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만들어지지 않나? 그치. 아무튼 간에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데 얘는 어때요? 양자는 계속 고정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의 크기는 점점 늘어날수록 압도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보기의 정리인 겁니다.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라고 끝나죠. 그래서 결국 문제로 뭐가 나왔어요? 단순 2 곱하기 3 막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 2번 선지 3비트짜리 세자리 이진수 처리 양자 컴퓨터 연산 속도, 연산 횟수 몇 회? 1회. 일반 컴퓨터 몇 회? 2의 3승회. 2의 3승은 몇? 8. 1대 8인 거고요. 3번. 한 자리 이진수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하다. 일반 컴퓨터 정보 처리 횟수 몇 개? 이게 납치죠. 2의 1승이니까 2회. 양자 컴퓨터는 그대로 1회고요. 3번. 양자 컴퓨터에서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 맞죠? 처리 횟수는 몇 회? 1회. 일반 컴퓨터는 16회. 산수입니다. 산수. 초등학생 산수예요. 자, 이제 4번은 적절하게 추론인 건데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틀렸어든 틀렸든 맞았든 우리가 했던 여기 TF, TNF 정리한 그 그림 있죠? 그림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림 그대로. 자, 그리고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여기 안 지우고 남겨놨단 말이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B는 그냥 양자라고 합시다. 양자, 프리스트, LP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A와 B는 아래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전자 A는 관찰하기 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자, A, 기억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A의 입장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하셔야 돼요. 공존하지 않는다. 공존한다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이씨. 아까 우리 정리한 거 기억나죠? 이거 거기다가 한 번 쓰고 여기다가 한 번 쓰고 또 여기다가 한 번 써야 되니까 여기다 쓰기가 싫은데 얘들은 미시 세계에서도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시 세계에서는 공존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1문단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자, 미시입니다. 기억, 니은. B는 뭐라고 할까요? 공존한다. A는 안 한다. 그리고 디귿, 리을, 팽이, 거시 둘 다 공존? 안 한다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 여기서 나와야 될까요? 왜 여기서 나와야 될까요?
가장 합리적인 이유 될 수 있는 사람. 여기가 아니고 왜 B는 주어에서 답이 나와야 될까요? 요거 맞추는 사람 지금 집에 보내줄게. 자, 없는 걸로 알고. 양자랑 고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혹은 이 두 주체의 입장 차이를 물어본 문제 몇 개? 몇 개? 4번, 5번 두 개예요. 그렇지 않아? 4번, 5번 두 개야. 그거 말고는 입장 차이를 명백하게 이 둘을 대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자, 4번 답 양자야 고전이야? 4번 답. 4번 답 주체 누구? 고전. 자, 5번 답은 누가 돼야 돼? 양자. 양자를 대충 읽고 양자처럼 문제를 냈는데 고전이 답이라서 양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맞는 놈이 없게 만들고 싶다니까, 평가원은. 네, 오늘의 행운의 주인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만능은 아닌데 잘 짜여진 지문들에서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 문제는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말을 치환하는 문제구나, 얘는 이 둘을 대조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내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 너 근데 왜 머리 좀 기분 나쁘게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머리가 나랑 똑같은 거 같아. 언제 볶았어? 방학 전에? 나는 일주일이 안 됐어.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구분을 짓다 보면 이번 문제도 이번 문제, 2번 문제 맞죠? 이번 문제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지문 전체 구성으로 치면은 이번 문제는 그냥 중간에 짧은 문단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나온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전과 최근 양자의 두 논리를 비교하는, 아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지었던 가나라는 부분 있잖아요. 가나라는 부분. 요 가나라는 부분에서 둘 다 지금 4번이랑 5번에서 주체를 뭘로 주고 있니? 고전 논리랑 LP로 주고 있잖아. 고전 논리랑 LP를 주고 사실상 4번과 5번은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구분 짓기 힘들었냐면은 미시 세계에서 는을 캐치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뒷부분의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1문단에서 미시 세계에서 는을 못 찾고 갔을 거라고. 그리고 이 5번 문제에서 고민을 오래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정리를 하면은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대 양자니까 요 녀석과 입장차를 내가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입장차라는 녀석은 어떻게 나와? 반드시 지문을 보면은 거시와 미시를 기준으로 표로 정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를 시험 때 하라고 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시험 때는 이런 게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너네 막 오수 해봐. 안 돼. 오수를 해도 안 돼. 시험 때는 누구나 다 급해요. 다 처음 보는 글들 같고. 다 까먹는다고. 머리가 까먹는단 말이야. 머리가 까먹으면 뭐가 기억하게 해야 돼? 몸이 기억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로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할 때. 시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는 이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에서 나왔어? 얘가 거시도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가 틀리다. 쉬었다 합시다.